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이너 라디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5,000불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별장 펜션 책을 쓸 때만 해도 아직은 이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저는 책에서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가는 때가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사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35,000불이라고 하네요. 쭉쭉 올라갑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일을 별로 소리 소문 없이 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직접 체감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요즘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 파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점점 잘 살게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도 세계 유례가 없는 정도로요. 이렇게 빠른 성장 때문에 사회나 정신적으로는 약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각자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죠? 우리 한국 별장 펜션 네트워크의 철학은 경기 사이클과는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제 책과 강의 그리고 이 한별내 채널을 보시면 계속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유념하실 것은 부동산 열풍에는 편승하지 마시되 트렌드, 즉 큰 물결은 잘 보시면서 함께 흘러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분야가 있다면 거기 제일 먼저 올라타고 재빨리 치고 빠질 재주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문화와 집단의식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아파트에 대한 집단의식이나 단순한 집이라는 차원을 떠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미국 서버브, 즉 도시 외곽 지역의 개인주택에서 오랫동안 쾌적하게 살다가 온 저에게 있어 아파트는 좁고 시끄럽고 다닥다닥 붙어 복잡한 그런 존재로 느껴졌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이제 한국에 귀국한 지 딱 20년이 되는지라 아파트가 가진 장점과 편리성, 접근성 등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여간 저는 아파트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다른 아파트 전문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집에 대한 나의 철학과 원칙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집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이상하게 뒤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1번, 내 한 몸 쉴 수 있는 곳, 내 가정을 지켜주는 곳. 아니면 2번, 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곳,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곳. 나에게 있어 집이란 어떤 것인가부터 정확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파악해야 그 다음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진짜로 내 속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걸리고 내 인생 계획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린 일이니까요. 다들 1번이라고 말들은 하겠지만 의외로 속내는 2번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한국 사회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신경 쓰고 체면을 중시하는 관계주의적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짜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집에 대한 접근법의 발상 자체를 뒤집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 모아도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 못한다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는 시대가 갑자기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은 물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저는 집에 있어서는 매매 아니면 월세 개념으로만 접근합니다. 내가 전세를 주는 것도 내가 전세로 사는 것도 아예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이지 시세차익형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가 바닥일지 어디가 상투일지 매수 매도 타이밍 보면서 목돈을 노리는 것에는 재능도 없고
그런 눈치 작전을 펼 에너지도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저 제 노동력을 넣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한 상태에서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 더 관심이 많죠. 이러한 고정적 수입은 큰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제 인생에 부여해 줍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집을 투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집은 집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죠. 그 사는 곳을 어떤 곳, 어떤 집,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투자 가치가 1순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동산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투자 가치가 1순위입니다. 내가 살 곳이 아니니 기대 가치와 기대 수익률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집은 아니죠. 집은 나의 당장의 웰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집에 관해서만큼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보여드리는 길이 최고라고 할 생각도 없고요. 또한 이 방향이 맞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제 얘기를 계속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집이란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의 계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몰랐던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모두가 한 방향에만 꽂혀 경주마처럼 경쟁하며 달려가고 있을 때 나는 천천히 내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인생의 정답은 없으며 단지 내가 할 일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 지금 집이 인생의 목적, 삶을 좌지우지하는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애타게 바란 나머지 좌절감에 다른 모든 것까지 포기해버린 듯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어떤 것이 보일 수 있는지 제가 가진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를요. 집은 내 인생에서 도대체 무엇인지를요. 사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제3세기 사람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적 세대가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우리는 궁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집은 집입니다. 집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웰빙을 위한 그냥 삶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